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제가 그런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도서관 이런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줌으로 강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요. 저희 채널 봐주시던 분들은 하나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뭔가 우리끼리 통하는 이 손동작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신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오늘은 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냥 시작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요. 끝은 뭐냐면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이 조금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나 지금 이대로는 그닥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디테일,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제가 다른 거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박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풀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제 얘기를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밝으세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요. 질문하시는데요. 실은 이거 다 꾸며낸 거예요. 네. 좀 놀라셨죠? 네. 성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좀 되게 제 나름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큰아들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바꾼 성격이고요. 엄청 노력했고, 지금은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저희 큰 아들 아니고 작은 아들 때문에, 네, 작은 아들 잘 키워보려고, 치료비 벌어보려고, 그리고, 네,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 덕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더불어, 네,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 치료받고, 또 보청기 사주고, 필요한 거 해주는 거,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데요. 성격은요, 제가 이렇게 좀 밝은 텐션을 유지하게 된 거는 우리 큰아들 덕분이에요. 저는 아이가 둘이면 둘,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각각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은 다 선물이잖아요. 저는 선물 2개 받은 거잖아요. 2가지의 선물은 각각 다른 의도가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아들은 내가 열심히 살으라는 의도로 제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 큰아들은 제가 밝게 살으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음이라는 건요, 타고나게 밝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넘치도록 받아서 엄청 밝은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저는 늘 투덜투덜하고 잘 삐지고 울고 그리고 좀 불만이 많고 좀 차갑고 그냥 그랬어요. 성격이 이도저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성격 있잖아요. 되게 싹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진지한 것도 아니고 되게 똑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알 수 없는 성격.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땐 친구들이 너 좀 차갑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순하게 안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웃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딱 표정 굳히면요 좀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못됐고 차갑고 좀 약간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게 편안하고 순하고 따뜻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해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좀 싸가지 없다, 그리고 못됐다, 좀 하여튼 그렇다, 차갑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졌고 실제로 되게 싹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상을 가지고 굉장히 싹싹하지 않으면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랬던 성격이 지금은요 어떠냐면 대부분 밝아요. 대부분 밝고 좀 기분이 좋은 편이고 텐션이 전체 텐션이 100이 만점이다 라고 한다면 80 정도에서는 계속 머무는 것 같아요. 원래 이랬냐? 아니죠. 제가 많이 아팠고 오랜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 텐션이 정말 바닥 0에서 20에서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큼 충분히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억지로 밝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 애들 막 카레 해서 비벼 먹이기 바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정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위안을 삼으면서 버티던 날들이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저에게 어떤 밝아져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준 일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이 1학년 때 제가 반대표를 했어요. 아이가 좀 이제 아무래도 걱정스럽다 보니까 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반대표를 맡아서 막 반모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반모임의 어떤 르네상스. 그래서 매달 만나고 막 또 만나고 뭐 그룹으로 만나고 막 정신없이 매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녔죠. 작은아이 1학년 때 큰아이 2학년이니까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반모임을 다니는데 작은아이 친구 엄마들이 큰아이를 보더니 애가 이렇게 좀 우울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색깔로 치면 회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항상 그런 로망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생기 넘쳤으면 좋겠고 발랄했으면 좋겠고 막 어디 가서도 잘 웃었으면 좋겠고 막 인사 잘해서 예쁨 받았으면 좋겠고 똑부러지게 말하면서 막 어디서나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로 제가 만들지 못했죠. 그런 아이가 되도록 돕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늘 회색인데 아이가 혼자 밝은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냥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큰아이는 생일도 빠르고 좀 성숙하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를 바로 눈치채고 그 분위기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경직되어 있고 좀 지나치게 차분하고 뭔가를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빠르고 잘하기는 하는데 융통성이 없고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매사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로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앞으로 좀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얘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직된 모습, 긴장된 모습,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이 이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둘째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저희 집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늘 둘째 치료비로 써야만 됐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큰아이는 엄마표로 공부를 하던 상황이었고 작은 아이한테 온 신경이 쏠려 있다 보니까 큰아이가 그렇게 점점 회색빛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왜 남의 아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듯이 말할까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때 한 일주일을 제가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엄청나게 약이 되었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 얘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얘는 원래 되게 밝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흥도 많고 되게 장난꾸러기 그런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형이라는 그것도 좀 특별한 아이의 형이라는 그런 무게에 눌려서 엄마 아빠의 어려운 걸 눈치를 봐가면서 미리미리 착착착 움직이고 동생을 챙기고 하는 그런 나이보다 많은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틀을 깨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뭐 아빠들은 이제 틀을 깨봤자 많이 못 깨고 그리고 틀을 깬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저녁에 잠깐 와서 뭐 틀을 깬들 주말에 잠깐 틀을 깬들 아이들의 긴장도가 쉽게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아이 앞에서 이제 계속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는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잠을 서서히 깨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깨울 때 노래 듣자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같이 노래를 듣고 그냥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노래를 한 곡 틀어줘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그 라이브 무대 있거든요. 그걸 틀어주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춰요. 매일 아침. 그럼 이제 혈액순환도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추겠어요. 설마 하니 엄청 푼수같이 춰요. 근데 되게 열심히 즐겁게 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날마다 웃어요.
네. 맨날 보는데도 좀 진짜 맨날 별론가 봐요.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도 되는구나.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망가져 주니까 저희 집에서는 누구든 망가지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봤자 저보다 다 낫거든요. 제가 최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웃음을 서서히 되찾게 되었고요. 긴장도가 많이 풀리게 되었고요. 긴장도가 풀려서 경직됐던 그런 이제 정말 너무 긴장하고, 지나치게 딱딱했던 모습이 풀리면서 되게 좋은 점은 좀 평가에 강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뭐 결과가 대단하게 나온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오늘 이제 그 영어 수행평가, 말하기 수행평가를 보고 왔대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진짜 막 벌개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요랬을 아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딱 초등 교실에서 이렇게 너무 잘 하는데 실력이 있는데 수줍어서 경직돼서 못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다면 자신감이 많이 좋아졌고요. 틀려도 괜찮아. 막 해도 괜찮아. 뭐 어때? 라는 약간 좀 배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지금의 그 모습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저의 그런 망가지는 선 망가짐도 되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밝아져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밝음을 이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계속 유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밝은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뒷받침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힘든데 막 가면증후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참 힘들 땐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친한 친구 만나면 막 뭐도 힘들고 막 엄청 막 불평불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0이 바닥이고 100이 가장 밝은 거다라고 한다면 제 텐션이, 제 밝음이 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5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과하게 밝아요. 막 120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50에서 머물기는 해요. 하지만 0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의지적으로 밝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제는 그냥 저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뭔가 좀 더 예전보다 생기 있고 밝아졌다라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제 큰아들을 위한 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항상 생기가 넘쳐 이런 말을 이제 내 아이들이 해요. 우리 엄마가 있어야 재밌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엄마가 막 되게 웃기고 그게 아니고요. 망가져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망가지세요. 이게 근데 망가지면 되게 재밌어요. 예, 막 동물 흉내 내고, 가수 흉내 내고, 막 집에서 이상한 춤 추고, 막 줌바 댄스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혹여나 저희 아이처럼 조금 너무 차분하거나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었거나 상황이 좋지 않았어서 아이가 의도치 않게 조금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한테는요, 이런 의도적인 노력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편해요. 제 기분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 이렇게 좀 밝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고 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날 때 훨씬 편안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를 만날 때 되게 긴장되고 영상 찍을 때 너무 긴장되고 막 그랬는데요. 긴장되지 않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것도 편안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을 만날 때도요, 그 만남이 단순히 일로 만난 거지만 정말 친구를 잠깐 만난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수입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망가져 볼까요? 네, 불금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댄스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모토는 그거예요. 아이한테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시도하자 이거예요. 시도해서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만두는 거. 그냥 제 컨셉은 그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운동과 칭찬과 퇴근, 그리고 독서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